45이었으니까 나가서 실패하면은 나는 죽는다. 이걸 왜 하냐? 우리가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을 거다. 그 사표를 낼 때 3시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40대가 되면은 신문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밖에 먼저 나가서 밥 먹고 저런 꼰대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창업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또 45이었으니까 나가서 실패하면은 나는 죽는다. 노숙자 가든지 뭐 가는 거 아닌가? 나가서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좀 나가서 해야겠다. 그 사표를 낼 때는 그 앞에서 한 3시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표 내기 전 3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일 생각나는 건 이제 미래죠. 과연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잘 된 상황보다 잘 안 됐을 때 상황을 저는 좀 많이 생각해요. 제주도 시장 자체가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펜션도 많고 관광 숙박 사업자들이 기존에 많이 계신데, 펜션 사업자들 대상으로도 이런 세탁 케어 서비스를 하면 잘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금요일날 연차를 내고 3박 4일 동안 자면서 각각 숙소를 돌아다녀 보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세탁물을 나에게 맡길 의향이 있느냐 좀 물어보는 거죠. 다 있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은 자기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용기를 가지고서 창업을 이제 했죠. 온라인 침구 세탁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섬유 재생 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중형급 모텔이 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기존에 그 모텔에서 쓰던 침구들 중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죠. 제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근데 지금 그게 한 6년 전에 그걸 가져왔는데 3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지금도 그걸 덮고 자요. 그 정도로 멀쩡한 제품들이 많이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약간 문제의식은 그때 약간 느낀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 재생사를 만든 케이스들은 많이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산업 현장에서 쓰고 계신 난단을 다시 파쇄해서 스테이프를 만든다거나 제작 공정 중에 떨어지는 낙사들을 모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거는 프리컨슈머 코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숙박사업자가 사용했던 제품을 가지고 파쇄해서 제품을 만드니까 포스트 컨슈머라고 합니다. 일신방직에서 처음으로 뽑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트라고 해서 티셔츠, 후드티, 맨투맨용 원단을 만들게 된 거죠. 기존에는 그런 시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굿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GR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재활용이라든지 소재 쪽에 국가 인증, 표준 인증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재생면화 스테이플 그 소재를 GR 인증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서류 심사까지 이제 통과를 했고, 섬유 쪽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는 표준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을 제안을 하셨을 때 일신방직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버려지는 면화를 수거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획기적인 부분이고, 섬유를 접목해서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의외의 또 결론으로 내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어떤 베딩 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 공장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나 바이어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추적 관리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들어가 있는 원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완을 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환경적인 부분, 노동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안정적인 관리된 원료와 저희 일신방직의 기술력이 접목한다면 그 파쇄 원단을 이용해서 최초로 원사를 생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신방직은 지금 현재 다루는 규모가 엄청 큰데 제크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잖아요. 네.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거래처의 작고 크고보다도 아이템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제크림이 작아서 좀 걱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려는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이걸 왜 하냐? 우리가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히스토리는 잘 남겨서 다음번에 똑같이 이 일을 도전하는 사람한테 뭔가 남겨주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만약에 그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격려도 좋고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조직 생활을 저는 좀 더 해라. 아직 사표를 너무 빨리 던졌다.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저 혼자의 고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고생이 너무 컸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게 창업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신혼여행 때 해외 가고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 정도로 일하는 아내의 희생이 컸던 거죠. 1년 후에
제클린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유럽에서도 파이버 소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의류를 갖다가 다 수집해가지고서 칼라 분류하고 소재 분류한 다음에 파쇄해서 그 재생 원료로 가공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만큼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폐 베딩 제품, 타올 제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자원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혼자서는 솔직히 못 찾아요. 저희의 소재와 일신방지 기술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 시작인 거고요. 아직 글로벌에서도 저희 같은 사례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갭을 좀 더 줄이고 R&D를 해나간다면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정말 그 기존에 있는 원면을 가져와서 만든 원사와 재생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